서국화 민화 작가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 범 내려온다로 전시 중인 작가 서국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민화 작가님은 저희 초대석에 처음 모시는 것 같은데 네. 민화 장르에 대한 이해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장르인지. 먼저 민화의 역사를 훑어본다면 선사시대의 암각화까지 올라가야 되니까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안 되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일반 민중들이 종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림을 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장식하고 나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복을 빌기 위해서 민화를 집에 그려 붙였는데요. 건강, 다산, 장수, 부귀영화 등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그림입니다. 단순한 장식화는 아니고요. 실용적인 대중 그림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용적인 대중 그림. 예, 소망을 담고 있는 그림의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은 또 아닌 것 같고 왜 민화를 선택해서 작업 활동을 쭉 이어오고 계신지도 여쭤봐야겠어요. 조선시대 민화는 대부분이 정식으로 교육받은 화원이 아니라 무명 화가나 떠돌이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양화라고 알고 있는 전통 회화에 비해 세련미나 격조가 떨어진다고 무시를 당했던 건 사실이에요. 약간 아류 취급을 당했나 보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전공이 한국화지만 지금 민화를 공부한 지는 7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지금 현재 외국에서도 우리 민화가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매력은 대담하고 파격적인 화면 구성, 화려한 색감, 다양한 소재들의 재미와 이야기들이 가진 강렬하고 다양한 매력을 지금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작업을 하면서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된 메시지들이 우리의 복된 삶을 기원하고 있고 원초적으로 표현된 솔직함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외국 분들한테도 민화가 인기를 요즘 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문화가 지극히 한국적이어서 이걸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프랑스나 미국에서 많은 민화 전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진짜요? 이제 서양인들의 눈에 보면 그런 이렇게 화면 안에 다 여러 시점이 나와 있는 작품들을 보고 이게 피카소보다 더 빠른 시기거든요. 근데 동양에서 이런 작품을 우리보다 먼저 했다라고 하니 이건 정말로 불가사의한 아시안의 정말 이렇게 되게 빛나는 보이군요. 예술이다라고 지금 전시마다 이렇게 되게 극찬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네네네. 거군요. 괜히 좀 뿌듯해집니다. 네네. 저희까지. 네네. 민화를 쭉 보면은 뭐 꽃이나 호랑이, 고양이 같은 동물들 아니면 특정 뭐 열매, 과일 같은 맞아요. 것처럼 특정 소재가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각각의 소재들이 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어서 자주 등장을 하는 건가요? 네네. 가장 그 인기 많은 소재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나비나 고양이 그리고 십장생도는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호랑이나 용은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는 벽사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알알이 있는 물고기 알이나 과일들은 특히 예를 들어 석류와 포도는 다산을 상징하는데 다산을 상징하는 네네. 작업실에서 회원분들이 지인분들한테 석류 그림을 몇 번 선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2번이나 들어왔습니다. 한 번이면은 그러려니 할 텐데 네네. 두 번이니까 우연인가 신기하시군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은 선물을 하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그 아마도 이분들의 그 정성이 아무래도 통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그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꽃은 우리 사극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림인데요. 네. 꽃의 크기가 클수록 큰 복을 상징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전시장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란 작품이 있는데 복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간절함을 큰 벽에 모란으로 몽글몽글 설치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도 모란을 네네네. 표현을 하셨네요. 저기 그래서- 모란 꽃이에요. 네네. 오. 그래서 전시장에 오신 분들이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고 되게 위로받고 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그냥 민화가 이야기하는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라는 의미들이 아마 지금 우리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민화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방금 네네. 본 저 모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그냥 사각형의 도화지 안에 그린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네. 저 다른 약간- 식으로 네. 좀 더
저 모란의 어떤 이미지를 좀 더 시각화적으로 좀 더 입체적이기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시장에서 와서 보시면 네. 이게 약간의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서요. 아. 좀 더 재밌다라고 표현들을 하셔요. 예. 네. 그렇군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의미들 참 이게 내년에 그대로 좀 가져가고 싶은데 맞아요. 건강과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참 이게 바라는 소망입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이 참 길어지고 있는 요즘이라서 이 민화에 대한 관심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범 내려온다 전 이민년 맞아서 참 시의적절한 소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검은 호랑이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또 호피도 이런 걸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나라마다 호랑이 그림은 다양해요. 근데 우리나라 호랑이 그림은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라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게 특징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특징인데요. 이건 아마도 우리 민족의 약간 남다른 유머 감각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호랑이 사랑이 각별한 예를 들어보면 88 올림픽의 마스코트였던 호돌이가 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였던 백호 수호랑이 있어요. 아, 다 그러네요. 호랑이였네요. 그러고 보니까. 단군 신화의 호랑이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호랑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호랑이 가죽만을 그린 호피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해서 그 가치가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네. 조선시대에는 표범도 호랑이 가죽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 호랑이나 그 호피도의 자료를 보면 표본무늬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제 전시장에 전시된 작품들 중에서 색동호랑이하고 호피도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네. 사실 이번 호피도는 제가 호랑이띠이기도 하고 다가오는 호랑이를 맞이해서 좀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좀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한 올 한 올 집중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아마도 전시장에서 그 작업을 보시는 분들이 제 고생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네. 네, 호랑이 관련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호랑이랑 좀 약간 특별하게 친근한 이유는 좀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생각해보니까 동화 같은 데에도 전래동화에도 호랑이 호랑이가 빠지지 진짜 많이 않고 등장하고 좀 친숙한 동물이긴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조선시대 궁궐에 호랑이가 이렇게 와서 난리가 날 정도로 호랑이는 우리랑 되게 익숙한 동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던 호랑이가 일제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냥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없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뒤로 이제 호랑이가 우리에게는 약간 좀 그냥 멀어졌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랑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는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작가님들의 뭐 각종 여러 가지 호랑이 작품을 포함한 여러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공간들 꼭 보러 가봐야겠습니다. 작품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아까 그 서재에서 볼 수 있는 일상들, 책가도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구도가 굉장히 좀 특이해요. 위로 약간 책을 쌓아놓은 듯한? 네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그 조선 후기에 화려한 색감의 책가도나 아니면 먹으로 정교하게 그려진 수묵 책가도를 똑같이 이렇게 모사하는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책가도라는 게 있는 이름인 거예요? 네, 작가님만 그러니까- 쓰시는 이름은 아니고? 네네. 책가도라는 건 이제 민화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서재를 그린 그림이에요. 서재 안에 네네. 있는 여러 가지 일상 책이나 소품들. 기물들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책가도가 정조 때부터 발전을 하거든요. 네. 책을 너무너무 사랑한 정조가 이제 발전을 시킨 건데 그 특징과 그다음에 화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시점들 그리고 공간 구성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만의 그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시장에 있는 꿈꾸는 책들의 도시라는 작품은 배움에서 얻어지는 지성이나 우리 지혜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그
그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하는 모습을 책으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시장에 저희가 간다면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보고 나와야 돼요 했을 때 이건 꼭 보고 가셔야 돼요 하는 그런 작품들 혹은 개인 추천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책가도를 보고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연말이고 조금 있으면 또 새해가 시작되니까요. 호랑이. 호피도를 보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호랑이 기운을 진짜 팍팍 느낄 수 있는 그 호피도의 네. 그 실물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그 규격이라고 하나요? 크기가 좀 큽니까? 아까 네 가지가 있는 것 네 같은데. 개인데요. 네. 하나의 사이즈가 100에서 150이니까요. 오. 상당히 커요. 그게 이제 전시장 한 면에 네 폭이 있는데요.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그 털 한 올 한 올이 붓 한 올 한 올로 그린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이야. 정말 20시간 이상씩 작업을 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손길은 진짜 가서 봐야지만 네, 알 수 그러겠어요. 있는 네. 붓터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민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관심을 좀 가지시지 않을까 오늘의 계기로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제자분들도 가르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느끼는 점들도 많으시겠어요? 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작업에 대한 열정이나 진지한 태도들을 보면 나이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여전히 그냥 꿈을 꾸는 소녀들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인데요. 네. 아마 제가 그 모습들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엔 제가 좀 무섭게 선 하나를 그어도 제대로 그어라 라고 무서운 얘기를 편이세요, 실제로? 잔소리를 좀 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어찌됐건 제 진심도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 어떤 그런 강조하는 부분들을 잘 소화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회원님들 항상 머리는 아는데 손이 안 따라준다고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복을 짓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작업을 하다 보면 아마 좋은 작품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 그림 그리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요. 네,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저도 처음에 이제 혼자 작업을 하다가 그림을 같이 그릴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이게 시작이 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나로 만난 우리 회원님들과의 인연이 저에게는 되게 소중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같이 전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되게 즐거운 이 기분을 오래오래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처음 배우러 갔다고 하면은 네. 뭐부터 가르쳐 주시나요? 호랑이부터 붓을- 대뜸 그릴 수는 없는 저 거잖아요. 호랑이 호피 그리고 싶은데 호피요. 네. 1년 안에 네. 부지런히 가르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년 걸리나요? 네. 호피 그리는데 1년이 걸려요? 네. 이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딱 봐도. 그러게요. 제가 괜한 네. 질문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전시 새해를 맞이해서 많이 보러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림만 그릴 줄 아는 작가입니다. 근데 제가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전시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전시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올해를 보내는 지금 혼자가 아닌 주변을 생각해보고 따뜻한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코로나로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지금 범이 내려와 있는 달빛 갤러리에 오셔서 호랑이 기운 받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잔뜩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호랑이띠 작가님 내년에도 호랑이에 맞아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